애국운동을 지도해 주시는 이성훈 전 장관님과 이영애 변호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강연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애국 집회에 참 많이 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힘이 있는 집회를 처음 봤습니다. 김정일이가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5개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뭐냐? 집집마다 핵가족, 골목마다 대포진, 밤에는 총알택시, 맛있다 하면 폭탄주. 이러니까 남침을 못하는데 최근에는 남침할 이유가 없다는 2가지 이유가 생겼대요. 하나는 북한보다 김정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남침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평양방송보다 더 잘해주는 MBC가 있기 때문에 남침할 필요가 없다. 아마 남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출범한 이 애국 기동단이 있기 때문에 남침하지 못하는 게 진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익과 우파는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좌익들은 떼거리입니다. 떼거리와 패거리입니다. 그러나 우파들은 다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혼자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익운동은 집단을 이루는 게 잘 안 되고 좌파들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직으로 모이면 양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좌파들은 주로 밤에만 설칩니다. 밤을 상당히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좌익들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도 자기를 숨기는데 부족하니까 이제는 복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민노당에서 그걸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도 그럴 듯 합니다. 감기 걸린 사람도 마스크하고 데모할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좌익들은 결투를 못합니다. 결투라는 것은 이게 남자의 문화죠. 결투. 1대1로 싸우지 못하는 게 좌파입니다. 가장 약한 자들이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애국 기동단들은 그런 좌파들과 달리 정의의 그리고 정당 방위의 무력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과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과 법을 부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좌파 우파다고 그러는데 좌파는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법을 우습게 보고 법을 부수는 인간 집단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 우파 등등으로 불리지만은 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법을 무섭게 여기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경찰이 하고 검찰이 하고 국정원이 하고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법을 지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어떤 데는 보면은 법을 지키는 것이 법을 지켜주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무슨 미안한 일처럼 또는 무섭게 생각하고 뒤로 빠져버리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오히려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 경찰과 군대가 해야 될 일을 대통령이 해야 될 일, 한나라당이 해야 될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려고 지금 여기 모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민국의 비극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정권입니다. 법이 나쁘면은 국회를 통해서 법을 고치면 돼요. 있는 법은 악법이 없습니다. 악법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민주국가에서는 악법이 없어요. 불편한 법은 있죠. 그러나 그 법은 국회에서 개정되기 전에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편하면 지키고 불편하면 안 지키고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안 지키는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집단이 한국 사회에서 저 숨어 지내면 괜찮겠는데 항상 무대의 한복판에서 설칩니다. 어제도 검찰이 MBC PD 수첩 관계자들을 소환하겠다고 소환장을 보내니까 MBC PD들 무슨 작가들 이런 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사수대를 편성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입니다. MBC. 은필칭 공영방송이에요. 공영방송은 방송법의 제1조가 뭐냐?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제1임무로 하고 있는 MBC 이자들이 검찰의 소환에 왜 자기들이 잘했다면 지금까지도 광우병 프로를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만들었다고 상을 주는 언론단체가 있습니다. 언론단체. 이자들이 나가서 왜 검사한테 당당하게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사수대를 편성한다. 사수대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발한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은 최근에 2차례 검찰에 가가지고 10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고소인으로서 10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MBC PD는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검찰 앞에 불려와가지고 조사받고 구속되는데 MBC PD는 지금 헌법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자들은 지금 특권 계급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특권 계급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대한민국에 특권 계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면 MBC는 어떤 자들이냐? 법 위에 있겠다는 겁니다. 헌법 위에 MBC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이 MBC를 반드시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국민의 재산을 가져가가지고 공중파인 국민의 재산을 빌려가가지고 그 공중파 국민의 재산을 이용해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장기적으로는 내년 12월 31일에 재허가 기간이 끝나요. 허가 기간이 끝납니다. 재허가를 안 해주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정부를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를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40대 이하로 내려가면은 적과 동지를 거꾸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인 미국을 적으로 알고 우리의 적인 김정일과 우리의 공동체의 적인 노무현을 친구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하식별 기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이더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차라리 작동 안 하면 좋겠는데 이게 거꾸로 작동을 합니다. 38선을 휴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오는 적군기를 아군기로 식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산 비행장 광화문이 폭격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식별 장치가 마비돼 버렸느냐? 갑자기 마비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기억 장치가 마비돼 버렸습니다. 기억 장치가 마비되니까 식별 장치가 마비됐어요. 그럼 기억 장치라는 게 뭐냐? 한국 국민들이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그 많지도 않습니다. 한 10개면 돼요. 6.25는 남침이다. 이승만, 박정희는 한 분은 건국 한 분이고 한 분은 건대월 한 분이다. 1983년 10월 9일에 김정일이가 외국을 방문한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암살하기 위해서 아웅산 테러를 일으켰다. 그날이 한글날이다. 83년 10월 9일. 87년 11월 29일에는 김현희, 김승희를 보내가지고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도 노동자들이 많이 탄 칼 858편 보잉 707기를 폭파해가지고 115명을 죽게 했다. 이런 거는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길게는 지난 20년 동안에 젊은 사람들한테 뭘 가르쳤느냐? 그것을 일체 가르치질 않았어요.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해 보십시오. 옆에 가셔가지고 조카, 손자한테 아웅산 사건 아느냐? 안다는 사람 10명 중에 1명 있으면은 그건 다행입니다.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물으면은 몰라요. 뭘 모르냐? 김정희가 나쁜 짓 한 것은 모릅니다. 모르게 했습니다. 감추었어요. 교과서에는 어떻게